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살고 있는 중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겪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됐습니다. 대구시가 버스 노선 조정과 배차 간격 조정을 통해 이런 불편을 줄였습니다.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과 대구 가톨릭대병원이 새 병원 건립을 추진합니다. 병원의 이익과 의료진의 편의를 앞세우기보다 환자의 치유와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환자 중심 병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놓고 대구 시민단체와 대구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를 대거 수용하지 않은 대구시의 결정에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놓고 대구 시민단체와 대구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를 대거 수용하지 않은 대구시의 결정에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노동자의 생활임금 문제와 금호강 개발 계획 등 총 8건의 정책 토론을 대구시에 청구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각 토론별로 대구 시민 300명씩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달 위기 가구 종합 지원에 관한 토론 단 한 건만 수용했고 나머지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중복 서명과 주소 불일치 등이 정책 토론 거부 사유입니다. 서명부의 주소, 성명 및 기재 사실 불명확 사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전체 16.4%인 1,125명이나 나왔고 특히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49%인 3,578건에 달했으며 이에 대구 시민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를 거부한 대구시의 결정에 대해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행정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서 3차에 걸쳐서 검증을 하면서 주소 불일치를 가짜 뉴스라고 호도하고 또 위법하지도 않는 중복 서명을 마치 위법한 것처럼 선전하고 하는 모든 그 절차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대구시 주요 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책 토론에 관련 조례를 만든 대구시. 시가 토론을 거부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이 차세대 환자중심병원으로 새로 건립됩니다. 병원 중심에서 환자중심병원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대구 가톨릭대병원도 2025년 착공 목표로 새 병원 건립에 나서는데 환자중심병원을 새 병원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899년 대구 최초 서양의료시설 제중원에 뿌리를 둔 124년 역사의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2019년 병원 주요 시설과 의과대학이 달석으로 이전하고 현재 남은 건물과 시설은 대부분 지은 지 50년이 넘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계에 임박했습니다. 이에 새 병원 건립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지난 25일 차세대 환자중심병원 건립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새로 건립되는 병원의 컨셉은 치유의 공간과 휴식의 공간, 문화의 공간 등 3가지. 재중원과 의료선교박물관,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한국 최초 아동병원 등 대구 동산병원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개성하면서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 의료시설은 보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와 AI가 결합한 모든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용한 환자 중심의 이제 감성병원, 기계가 잘하는 건 기계가 하고 사람이 잘하는 거는 결국 환자를
이 옆에서 받쳐주고 감정적으로 서포트해주고 그러한 병원을 만들자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낡고 협소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던 병동은 300병상 10층 규모의 신관으로 건립해 환자 위주의 공간으로 재배치하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과 장례식장 이전도 추진합니다. 추진 일정은 내년 초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와 재중원 복원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에는 장례식장을 이전 개소하며 2027년 병동 신관 개소에 이어 2030년에는 병원 본관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대구 가톨릭대 병원도 지난 6월 새 병원 건립 추진단을 결성하고 환자 중심 병원 건립을 위한 세부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추진단은 2025년 12층 규모의 새 병원 건립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선진 사례 벤치마킹 분석 중이며 중장기 전략 설정 등 새 병원 건립 계획을 연내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른바 서희초 교사 사건의 계기로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를 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대구시 교육청도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교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을 위해 제시한 기본 방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도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생생활지도고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차원의 민원 응대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모두의 학교, 학생과 교원 간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을 교실답게 만드는 일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생활지도 규정을 만들기 위해 학교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고문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즉시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무분별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민원 답변,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 거부권을 행사하고 학교 관리자 중심의 특이 민원 대응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교권 보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실행해 교사들의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미주와 유럽 직항 노선 취항이 가능한 물류여객 복합공항으로 건설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군공항 이전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도 민간공항 이전 사업 타당성을 승인하고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규모로 건설키로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승인한 데 이어 24일 국토교통부도 민간공항 이전 사업 타당성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민간공항 비용 편익을 분석한 결과 1.03으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주로는 중대형 화물기를 포함한 모든 기종의 항공기들이 미주, 유럽 등 장거리까지 운항할 수 있는 3.5km로 설정했지만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해 여유부지 300m를 더 확보했습니다. 활주로 3.5km 규모는 현재 국내 운항 중인 모든 여객과 화물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향후 기본 계획 수립 단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최종 활주로 규모 등을 국토부와 다시 협의하도록. 여객 수요는 1226만에서 1573만 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구공항 최대 이용객 467만 명 대비 3배 이상이고
화물 수요는 15.2만에서 21.8만 톤으로 2019년 대구공항 화물량 3.5만 톤 대비 5배 되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개항 시 현재 대구공항 대비 4배 수준인 10만 2,078제곱미터에서 시작해 차후 15만 2,078제곱미터로 1.5배 늘리고 화물터미널의 경우 9,865제곱미터에서 시작해 29,865제곱미터로 3배 확장할 계획입니다. 신공항 이용 편의를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 6.6km와 의성군 물류단지 연결도로 4.6km 등 공항 진입대로 2곳을 신설하는 계획도 반영됐습니다.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고위공무원단을 단장으로 하는 이제 그 추진단이 됐기 때문에 좀 속도는 좀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구시는 공항시설 규모와 배치 등이 구체화되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요구사항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군 다사읍 새천리에 살고 있는 중학생들이 인근 서재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 지난 6월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BTV 보도 2달여 만에 대구시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학교 시간에 학생들이 붐비는 것을 감안해 학교를 지나는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고 일부 버스는 노선을 조정해 학생들이 불편 없이 귀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시간 대구 서동중학교 학생들이 인근 새천리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몰립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이 버스는 50명이 넘는 학생들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미처 오르지 못한 학생들은 곧이어 도착한 버스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합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시내버스의 운행 간격이 단축되면서 학생들이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 겁니다. 버스가 자주 오니까 이게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버스를 빨리 탈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대구시는 서동중학교 학생들이 버스 통학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BTV 보도 이후 지난 16일부터 학교 시간대만 성서 1-1번 버스의 운행 간격을 종전 24분에서 13분으로 줄였습니다. 배차 간격이 37분인 성서 3번도 같은 시간대에는 학교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운행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이제 학교 시간 학생들이 20분 넘게 버스를 기다리던 모습은 옛말이 됐습니다. 원래 그 성서 1-1번 버스가 20분 안에 와가지고 좀 타기 불편했는데 이제 12분 안에 오니까 좀 더 편리해진 것 같아요. 425번 버스 노선도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변경됩니다. 달서 대로를 경유해 세천로를 거쳐 세천리로 가던 기존 노선을 서재로 7길로 우회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서재로 7길 입구 삼거리가 버스가 좌회전하는데 구조적으로 좁다고 판단해 교차로 교통섬에 대한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소 서동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대구시의회는 버스 노선 변경과 배차 간격 조정으로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천지구 입주 후 수년간 통학로와 버스 노선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에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번 등하교 시간대에 시내 버스 배차 간격 조정 및 정차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한 등하교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시내버스 운행 간격 단축과 일부 노선의 변경은 서동중학교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서재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적극적으로 알린 학교와 대구시 의회,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한 대구시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병 등급이 가장 낮은 4등급으로 바뀌는 가운데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수도 3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집계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2,30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이달 초 18,000여 명 이후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30.7%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대 그리고 50대가 13%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28.3%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대구 동남권을 연결하는 803 관통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시는 당초 이 도로를 정부 재정 사업으로 검토했지만 각종 절차를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동대구 분기점에서 동군이 분기점까지 25km 구간을 잇는 이 도로의 건설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 규모고 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동대구에서 신공항까지 50분 이상 걸리는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억 원 이상 공사 현장 9곳을 대상으로 현장 기동 감사에 나섭니다. 이번 감사는 부실 공사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사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 공정, 환경관리의 적정성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온 것을 감안해 집안 붕괴나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진행됩니다. SK 브로드밴드 뉴스 보도 한 편이 제58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이 연속 보도한 일그러진 코리안 드림, 팍팍한 이주민들의 삶입니다. 해당 보도는 나이지리아 국적 어린이 4명이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 등 지역 이주민의 현실과 애환을 담았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신생아 1명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강북구 산모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2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준칙에는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때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사흘간 김제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체전에는 39개 종목에 도내 14개의 시군 선수와 임원, 관중 등 2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버스 노선 조정으로 달성군 다사읍 새촌리 중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줄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대구시와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앞장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